마라톤 세계 챔피언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2시간 5분의 풀코스를 뛰는 선수예요. 이 선수에게 매일 100m만 풀가동으로 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발목이 박살나고 2달이면 마라톤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선수가 갑자기 단거리 선수로 바뀐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목을 강제로 시킨 결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진성 단거리 뇌, 그러니까 진짜 ADHD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거리 회로로 설계된 뇌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한국에서 ADHD 약 처방이 6배가 늘었어요. 미국은 성인 ADHD 진단율이 7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사람의 뇌가 갑자기 5년 만에 단거리 회로로 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 중 상당수는 진성 단거리 뇌가 아닙니다. 마라톤 회로로 태어났는데 매일 100m 단거리만 시키니까 발목이 박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이걸 가짜 ADHD라고 부르고 그 구조를 전부 뜯어보겠습니다. 진성 단거리 뇌와 가짜 ADHD는 증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책상에 30분도 못 앉아있고 회의 들어가면 머리가 꺼지고 짧은 영상에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진성 단거리 뇌는 도파민 기저선이 원래 낮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자극이 와야 회로가 켜지고 단조로운 환경에선 시동이 안 걸려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종목이 다른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가짜 ADHD는 다릅니다. 이 사람의 뇌는 원래 마라톤 회로로 설계됐어요. 도파민 기저선이 정상이었고 책 2시간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읽던 사람입니다. 한국 입시를 거친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때 4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짧은 자극을 받으면서 도파민 기저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틱톡 영상 한 편의 평균 시청 시간이 21초입니다. 20초 단위로 새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회로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뇌는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단거리 출발이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21초마다 떨어집니다. 하루 2시간이면 343번이에요. 이게 매일 2시간씩, 1년이면 730시간이 쌓입니다. 그러면 뇌의 도파민 기저선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져요. 일상 자극. 그러니까 책상 앞 1시간 공부 같은 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ADHD와 똑같이 보입니다. 30분 집중 못함, 회의에서 머리 꺼짐, 새 자극에 쉽게 빨려 들어감. 의사 앞에서 이 증상을 말하면 ADHD 진단이 떨어져요. 그런데 약이 듣는 듯 하다가 결국 더 망가집니다. 약이 도파민 기저선을 또 한 번 끌어올리거든요. 끊으면 더 단거리 흉내를 내고 다시 약을 먹으면 다음 단계까지 가요. 이게 가짜 ADHD의 함정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매일 100m만 시킨 결과예요. 발목이 망가진 겁니다. 이 마라톤 선수의 발목을 박살낸 건 본인이 아닙니다. 환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추천 알고리즘 위에 만들어진 짧은 영상 시스템입니다. 틱톡, 릴스, 쇼츠. 이 시스템은 21초마다 새 자극을 자동 주입하도록 설계됐어요. 스크롤만 하면 다음 자극이 무한히 떨어집니다. 뇌는 이걸 단거리 출발 신호로 인식해요. 21초마다 출발 풀가동, 21초마다 출발 풀가동. 여기에 알림이 더해집니다.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에서 알림 한 번이면 작업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립니다. 2023년 후속 연구에서는 평균 작업 전환 주기가 11분으로 더 짧아졌어요. 12분이면 마라톤 선수가 막 페이스를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그 직전에 누가 옆에서 호각을 불고 다시 출발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하면 페이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14년 PLOS ONE에 실린 연구에서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전대상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낮았어요. 이 부위가 주의 통제와 충동 억제를 담당합니다. 뇌가 적응을 한 거예요. 21초 단거리만 시키니까 마라톤에 쓰던 회백질을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변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짧은 영상도 보지만 다른 일도 잘하잖아 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반대입니다. 영화 2시간을 끝까지 못 보는 일, 드라마 보면서 자꾸 폰을 드는 일, 책 한 페이지 읽고 인스타에 들어가는 일, 전부 마라톤 회로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난 5년 사이 한국에서 ADHD 약 처방이 6배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마라톤 선수에게 단거리 약을 처방한 거예요. 약은 출발선에서 9초 풀가동을 도와주는 약인데 발목이 망가진 마라토너에겐 진짜 처방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망가뜨려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멈추고 직접 체크해보세요. 5개 신호 중 후자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세어보시면 됩니다. 신호 하나, 언제부터인가? 진성 단거리 뇌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초등학교 때도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고문이었고 시험지 주관식 마지막 문제는 항상 비워두고 나왔습니다. 가짜 ADHD는 다릅니다. 예전엔 책 2시간 정도는 그냥 읽었는데
요즘은 30분도 어려워 라는 말이 나오면 후자입니다. 변화 시점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라면 거의 확실해요. 신호 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가? 진성 단거리 뇌는 어떤 환경이든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산속 캠핑장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책상 앞에서도 단조로운 자극이 30분 이상 가면 시동이 꺼져요. 가짜 ADHD는 환경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폰을 다른 방에 두면 1시간 집중이 가능한데 옆에 두면 5분 만에 손이 가요. 이게 후자입니다. 신호 셋, 휴가 가면 어떤가? 진성 단거리 뇌는 휴가 가도 똑같아요. 조용한 펜션에서 책 읽으려고 해도 30분이면 일어나서 산책 가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회로 자체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가짜 ADHD는 휴가 후반부에 회복이 옵니다. 신호가 약한 산속이나 바다, 폰을 강제로 못 쓰는 환경에서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책 1시간이 다시 가능해져요. 도파민 기저선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원래 이랬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신호 넷, 주위의 폭이 넓은가, 좁은가? 진성 단거리 뇌는 광각이에요. 출발선에서 360도 시야가 켜진 상태입니다. 주변 모든 자극을 동시에 흡수해서 한 곳에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가짜 ADHD는 정반대로 좁습니다. 폰 화면 6인치 안에서만 주의가 작동해요. 바깥 세상은 흐릿하고 옆 사람이 말 걸어도 잘 안 들립니다. 화면 밖으로 주의를 돌리면 불안해지면 후자예요. 신호 다섯, 어떤 회복 방식이 듣는가? 진성 단거리 뇌는 90분 폭주, 20분 회복의 인터벌이면 살아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리셋이 됩니다. 가짜 ADHD는 인터벌만으론 부족해요. 짧은 영상을 며칠은 끊어야 도파민 기저선이 돌아옵니다. 이게 핵심 차이예요. 5개 신호 중 후자의 3개 이상 해당하면 가짜 ADHD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진단을 받기 전에 다음 섹션을 먼저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성 단거리 뇌의 처방과 가짜 ADHD의 처방은 정반대예요. 진성 단거리 뇌는 자극을 더 추가합니다. 새 환경, 90분 인터벌, 폭주 모드 활용.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린 내용이에요. 가짜 ADHD는 정반대로 자극을 제거하고 마라톤 회로를 복구해야 합니다. 회복 처방 하나, 도파민 디톡스 7일, 틱톡, 릴스, 쇼츠 이 3개를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앱을 지우는 게 가장 확실하고 못 지우면 화면 시간 제한을 하루 5분으로 잠가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면 시간 제한 비밀번호는 본인 말고 가족이 설정하게 하세요. 본인이 설정하면 1시간 만에 풀어요. 처음 3일은 금단 증상이 옵니다. 손이 자꾸 빈 화면을 켜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책상 앞에서 더 못 견뎌요. 정상입니다. 도파민 기저선이 인위적으로 올라가 있던 게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마약 끊는 사람의 금단 증상과 신경 기전이 비슷합니다. 4일째부터 변화가 옵니다. 일상 자극이 다시 흥미로워지고 책 1시간이 가능해져요. 이 정도 자극에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게 마라톤 회로가 되살아나는 신호예요. 회복 처방 둘, 단조 자극 견디기 5분, 매일 5분, 폰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출퇴근 지하철, 엘리베이터, 신호대기, 원래 폰을 꺼내던 모든 빈 시간이에요. 이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집니다. 단조 자극을 견디는 능력이 마라톤 회로의 본질이에요. 이걸 잃은 게 가짜 ADHD의 핵심 결함입니다. 회복 처방 셋, 마라톤 회로 단계 재훈련. 처음부터 2시간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할 가능성이 80%입니다. 첫 주는 30분, 둘째 주는 60분, 셋째 주는 90분으로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각 세션 사이에 5분에서 10분 휴식을 넣어요. 이때 폰을 보면 안 됩니다. 창밖을 보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냥 멍 때리시면 됩니다. 마라토너가 부상에서 복귀할 때 처음부터 풀코스 안 뛰잖아요. 10km부터 시작해서 매주 거리를 늘립니다. 뇌도 똑같아요. 이 3가지를 4주만 해보시면 마라톤 회로가 돌아옵니다. 4주 안에 회복이 안 오면 그때 진짜 단거리 뇌를 의심하시고 진단을 받으셔도 늦지 않아요. 마라톤 회로 복구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환경 설계예요. 첫 번째 환경 설계. 폰을 다른 방에 두기.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야 밖, 손 닿는 거리 바뀌어야 해요. 연구상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 인지 자원이 깎입니다. 두 번째, 짧은 영상 앱 강제 차단. 1세컨드. 58 같은 앱이 있어요. 틱톡이나 릴스를 켤 때마다 10초간 멈춤 화면이 뜹니다. 이 10초 동안 80%는 그냥 앱을 닫아요. 세 번째, 화면 그레이스케일. 설정에서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두세요. 아이폰은 손쉬운 사용에서, 안드로이드는 디지털 웰빙에서 1분 안에 끝납니다. 뇌가 색에서 받는 도파민 자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화면이 갑자기 재미없어 보여서 화면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네 번째, 출퇴근 멍 때리기. 폰 대신 창밖을 보세요. 하루 30분 정도가 자연스럽게 확보됩니다. 이게 마라톤 회로 복구의 핵심 시간이에요. 여기서 첫 주에 가짜 핑계 3개가 떠오릅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나, 오늘만 잠깐 보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도파민 기저선은 한 번의 노출로도 다시 위로 튕겨 올라요. 둘,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가짜 ADHD의 80%는 본인이 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셋.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잠깐만. 일하다가 짧은 영상 한번 보면 도파민 기저선이 다시 위로 튀고 그 일을 다시 하기까지 23분이 걸립니다. 한번 보는 게 더 손해예요. 이 세 핑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떠올랐을 때 왔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진성 단거리 내는 어릴 때부터 환경무관, 휴가 가도 똑같음, 광각주의, 90분 인터벌이면 회복, 처방은 자극 추가와 인터벌 강화, 환경을 단거리 트랙으로 깔아주는 일입니다. 가짜 ADHD는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 변화, 환경 의존, 휴가 후반부의 회복, 폰 화면 속 좁은 터널 주의, 도파민 디톡스 며칠 필요, 처방은 자극 제거와 마라톤 회로 단계 재훈련이에요. 이 한 장만 저장해 두시고 내일부터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ADHD 진단을 받기 전에 이 5신호를 먼저 체크하시고 가짜에 가깝다 싶으면 사주 회복 프로토콜을 먼저 돌려보세요. 댓글에 2가지만 적어주세요. 5개 신호 중 후자에 몇 개 해당하셨는지, 그리고 3가지 회복 처방 중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실지. 다른 분들의 댓글이 가짜 ADHD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지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망가뜨려진 거예요. 마라톤 회로는 사주면 돌아옵니다. 발목이 박살난 마라토너도 회복하면 다시 풀코스를 뜹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더 깊이 들어가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먼저, 그 다음 좋아요입니다. 지금 책상 앞에서 30분도 못 견디고 있을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약을 먹기 전에 환경부터 봐야 한다는 걸 그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